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전에 제가 노원평창특권에서 근무했었는데 지나가시는 지체장애인 청년을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분을 다시 모시고 한번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하셨는지 그 경과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95년생 김준형입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예, 네, 열심히 하셨는데 예, 그 뒤로 취업을 바로 하셨어요? 그죠? 예. 병원에 취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게? 제 일이 쉽지도 않고 예.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이제 만족하시는 거네요? 네, 뭐 이제 충분히 그렇네. 이제 내가 이제 음. 여기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들어가지고. 일단은 4시간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예.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저 스스로 번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은 4시간짜리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근데 준영 씨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 3급이라고 하셨나요? 네, 3급이셔가지고 장애인 인정 장애인 수로 2명을 인정받거든요. 네. 예.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죠. 네, 예. 맞죠. 예. 그러고 나서 4시간짜리 일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4시간, 4시간씩 오전에 4시간 근무하시는 장애인 한 분, 그다음 오후에 4시간 일을 하시는 장애인 한 분을 선발하면, 채용을 하게 되면 4명을 채용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네. 최대 한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네. 일단 저희 부서는 최대가 4명입니다. 8시간이니까 오전 오후 앞뒤 이렇게. 그러면은 네. 그 전에 채용이 되시기 전과 그다음 취업을 하시기 전에는 실업 상태였다가 예. 그냥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이셨고 예. 회사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뽑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직원을 뽑게 되는 상태니까 서로가 좋은 거네요. 예, 결국에는 그렇죠. 좋은 거긴 한데 예.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그 급여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 하기 힘들죠. 그래도 일단 부모님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데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이제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하니까 좀 이제 그게 좀 힘든데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약간 묘하겠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상 취업을 했어. 그래서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취업을 했어. 기쁜 마음이 들었어. 근데 막상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월급이라든지 그다음에 4시간 근무하니까 오후에는 시간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그 시간에는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는 딱히 일을 더 구하고 싶긴 한데 이 자리도 많이 없고 제가 찾아봤는데 저랑은 제 특성상 잘 안 맞는. 그러면 4시간짜리 일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의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되게 중요하겠네요. 제가 노원에 살고 있는데 노원에 가시면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올려놓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뭐 장애인을 채용을 한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뭐 그걸 이제 보는데 기간도 굉장히 짧고 딱히 업무를 봤을 때 저랑은 이제 잘 안 어울릴 것 같다. 좀 힘든 일이 많다.
그러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오후 시간에 딴 잡은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네. 다른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떻습니까? 4시간짜리 일을 했으니까 근무 시간은 지키잖아요. 예. 오전에 근무를 하고 나서 오후에 근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른 곳에서. 그거를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겸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걸 겸직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도 겸직을 금지해요. 다른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근데 다른 일반 회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4시간 일하고 나머지 하루에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다른 일을 소득원을 찾아가지고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만약 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좋죠. 일주일에 5일 근무인가요? 예. 그러면 시간은 아침 4시서부터 몇 시까지? 아침 원래 8시 갔다가 12시 반에 옵니다. 원래 9시부터 1시였는데 그게 병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시 반에 끝나요. 예. 그러면은 점심도 못 먹고 집으로. 아, 점심은 회사에서 챙겨줍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안 먹고 오는 것뿐이지 병원에서는 챙겨줍니다. 그럼 병원에서 하는 일은 뭐 어떤 일이에요? 병원에서 꼭 부서마다 틀리긴 한데 이제 그 제가 있는 부서가 이제 좀 이제 특수 부서 수술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도구들을 이렇게 뭐 준비를 해놓는다던가 수술. 예. 뭐 의사들이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게 나오면 바로바로 소독. 예, 준비를 이렇게 해주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예를 들어 갖고 수술실에다 보니까 피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피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내가 피를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그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피를 무서워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도 어렵지는 않지만 또 완벽해야 되겠네요. 소독 같은 거. 아주 특히 깨끗하게. 더 철저하게 해야 되죠. 왜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은 다시 씻어. 감염되고. 그쵸. 아예 안 그러면은 다시 하라고. 중요한 일 하는 거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준혁 씨 혼자서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해요? 장애인은 저 혼자고요. 아. 일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직원들하고 관계는 어때요? 지금 상태로는 아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팀워크는 있습니다. 좋네요. 그죠? 예. 최상이라고 하는 거는 준혁 씨가 맡은 일에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봐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업무상으로 도와는 줘도 실수를 사회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거는 현실이니까. 제가 못하면 이제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완벽하게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하루에 4시간인데 다른 일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매일 가야 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속 시간에 장소에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네. 근데 4시간이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95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쓰고 해야 돼요. 남는 거는 이제 어머니. 네, 이제 부모님 절반 드리고 이제 보험비랑 이제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이제 제가 다 아, 계산하고 나머지를 이제 제가 사용하는. 4대 보면 안 되나? 4대 보험 되죠? 될 것 같은데. 예, 되죠. 당연히 되죠. 4대 보험 빼고 95만 원. 예 들어오는 거라서. 음. 그럼 바람이 있다면 준영 씨는 어떤 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불만족은 없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조금 더 지향적으로 더 이런 걸 바란다. 좀 시간을 좀 늘려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거라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제 고용 상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더 아 법으로요? 예, 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면 여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4시간을 일하거든요. 시간하고 급여는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이 4시간을 일하는데 4시간을 일을 안 하려면은 소속을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 소속을 바꿔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업무 강도가 좀 틀려지니까 시간도- 그 일은 음. 4시간짜리 장애인을 뽑기로 되어 있는 일이구나. 아, 그냥 뭐 업무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업무 보조를 하는 이 일은 4시간짜리 장애인을 쓴다라고 인사팀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놓은 자리네요. 거기에서 저기 준용씨한테 제안을 했고 그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나는 나는 합격이 됐고 이제 여기 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배워봤죠 이제. 이제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생활을 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공부 같은 건 좀 더 해가지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끼게 되면 이제 분명히 느끼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격증 따는 게 좋죠. 준호 씨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잘하죠. 아니 컴퓨터 못해요. 컴퓨터를 좀 잘 다룰 줄 알면 그래주면 기계랑 친해야 돼. AI를. 네. 절친한 사이가 돼야 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AI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AI랑 뭐 앞으로 로봇도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AI, 로봇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몸은 불편하지만 AI 시키고 로봇 시키면 되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 AI 쪽으로 공부를 하려면 준영 씨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AI 많이 써봐야 돼요. 적응을 해야죠. 많이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챗GPT 이런 거 많이 써봤어요? 아니요 그냥 보기만 많이 받고 실제로 써보진 않았어요. 챗GPT한테 업무를 주고 너는 유능한 뭐 기사야. 오늘 나는 어디를 뭐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스케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네가 한번 차표를 예매하고 예약을 해줘라고 하면은 쭉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몸도 불편하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이동도 좀 불편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대신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봐봐요. 일반인들 중에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랑 장애인 중에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랑 둘 다 잘 쓴다고 그러면은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장애인. 당연히 장애인이 경쟁력이 낮잖아요. 그죠? 네. 몸도 건강하고 AI까지 잘 쓰게 되면 당연히 이쪽 비장애인들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나는 장애인인데 AI도 잘 못 써. 그렇게 된다면 그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드린 말씀이에요. 남들은 쫓아가야 돼요. 쫓아갈 수 있는 건 쫓아가야 되고, 특히나 이제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 위치를 활용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AI하고 누구 다른 뭐 외부의 누구 어디 전문가들한테 맡기더라도 내가 몸이 약한 부분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계를 인정을 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많잖아요. 챗GPT도 있고 요즘에 보는 중국에서도 보니까 AI가 나왔던데. 중국에. 예, 중국에서도 AI가 나와가지고 저 그거 가지고 영상 그냥 만들었어요. 이야기만 쫙 했는데 쫙 만들어주던데.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어머. 와. 가사도 만들어주고, 다 해요. 그 제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을 텐데. 아 맞아. 예. 쌤이.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AI한테 그러니까 AI가 한 거. AI한테 시켰더니 지가 만들어가지고 딱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준현 씨는 피곤해서 집에 가서 뭐 해요? 집에 와서는 그냥 자요? 예.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소리하면 안 돼. 안 돼. 내가 했잖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니까. 나머지 4시간을 뭘 하든지 간에 또 해야 돼. 목표를 세워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 절대로. 10년 뒤에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면 40살이네. 그죠? 41. 41네요. 그죠? 41면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어떤 모습의 준영 씨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자고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당장도 지금. 네. 왜냐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제부터 목표를 세워요. 계획을 세워야 돼. 알았죠? 계획을 정말 막 크게 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꿈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본인이 성취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지. 그럼. 그러면 이제 저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주변에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저런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나는 10년 뒤에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가 될 거야. 그것도 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당장 연애를 시작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현실이 불가능할 거야. 만약에 뭐 당장에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여자친구 사귀려면 잡기를 써야 돼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엄청 고민할 게 많아요. 지금.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욕심이 생겨야 이게 뭐가 되지?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안 돼. 근데 떡하니 갑자기 내가 결혼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에게 어필을 하려면은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여자 입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본 사람이 아빠고 오빠이기 때문에 아빠 오빠 어때? 엄마 어때요? 아유. 그죠? 저런 사람하고 난 못 살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길이 가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어떤 면에서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건가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는 남자들하고 틀리게 저 남자가 진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한 걸 극복을 해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 본인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필요하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냥 보통이 널린 게 걸리는 게 남자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영 씨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런 게 있어야죠. 와, 저 남자는 나를 위해서 진짜 다 해줄 건가 봐. 어쨌든 간에, 여자 입장에 봤을 때, 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준영 씨 입장에서도 저 여자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 들어야지. 그런 여자가 있어야 되지. 그런 여자 없으면 결혼할 필요 없어요. 예. 남자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 그리고 애도 낳아야 돼. 할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부모님도 늙으시니까 나중에 되면은 부모님 봉양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기술 같은 거 배우고 싶진 않아요. 기술. 한 번도 그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러면 걷는데 되게 불편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운전부터 해야 되겠다, 진짜. 바로 운전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편한데. 그리고 뭐든지 도전해야 돼. 도전해야 돼요. 도전. 만약에 저기 4시간 나머지 4시간은 택시 운전을 해도 그럼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리고 손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 그러면서 또 그리고 남는 시간마다 틈틈이 공부하고 책 보고. 그래서 나만의 지식을 쌓아야 돼요. 어느 곳에 가서 얘기를 해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를 내세울 수가 있어야 돼. 맨날 주위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예. 내가 왜 이렇게 준영 씨를 끌어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애도 장애인이잖아요. 네. 장애인인데 야, 아무리 봐도 내가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취업이 힘들어. 네. 왜냐면 뭘 배우려고 안 해. 배우려고 안 하고 의지가 없네. 예,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준영 씨는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머리가 있는데 우리 애는 머리가 아주 나빠요. 다행이에요. 기억력은 좋은데 머리는 나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리는 나빠. 기억력은 되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준영 씨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야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준영 씨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4시간짜리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애도 들어가면 4시간짜리 일을 하겠네. 그럼 4시간짜리 일을 하면서 나머지 4시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힌트를 얻는 거죠. 4시간 뒤에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걸 좀 다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선생님 준영 씨 보고 걸어 다니는데 힘드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걷는데 되게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러면 지쳐. 그러면 가서 쓰러져서 잠을 자게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지는 또 않대. 그리고 또 지금 나이가 피가 끓는 나이야. 그치. 지금은. 피가 끓지. 피가 끓어. 돌도 씹어 먹어. 지금은. 맞아. 그럼 뭘 못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야지. 알았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막 공부하고 싶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공부하고 항상 배워야 된다. 이거 하나는 준영이한테 물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준영이 그쪽은 잘 아니까 그쪽은 잘 아니까 준영이한테 물어보자. 이러면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야 회사도 자주자주 옮길 수도 있고 음. 더 좋은 월급 받으면서 지낼 수 그렇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골라가는 거야. 뭐든지 음. 내가 갖춰지면 내가 자격이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 잠잘 게 아니야 이제 공부해야 돼. 알았죠? 예. 그리고 운전 배워야 돼. 알았죠? 예. 오늘 그 지난번 노원구에서 만나 뵀던 김주영 씨 만나가지고 그분의 취업 성공기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취업 위에 남은 인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